누군가 임산부인 나를 찾아와서 내 배를 가르고 뱃속에서 아기를 훔쳐 달아난다면. 2020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텍사스 임산부 살인 사건. 범인은 테일러 파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테일러 파커는 당시 2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해서 이미 아들과 딸이 각각 한 명씩 있었고 결혼 생활은 2번이나 했지만 당시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혼자 살기 힘들었던 것일까요? 또다시 그녀는 적절한 남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7월 로데오 경기 축제에서 우연히 웨이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웨이드는 정말 순수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반한 테일러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 2를 가진 이혼녀이며 현재 뱃속에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테일러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일까요? 그 말을 듣고도 웨이드는 아무 상관없다며 그녀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과거를 이해하고 또 모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테일러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유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웨이드는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줍니다. 그때 테일러는 웨이드에게 자신의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겠다고 하며 원래 자신은 엄청나게 부유한 집이 손녀이며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정말 많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고 현재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신의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내 재산을 아직까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데오 축제에서 만난 여성이 이렇게나 엄청난 부자일 줄이야. 시골 총각인 웨이드는 당황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그는 그 말을 믿습니다. 서로 그저 사귀는 상황이고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친엄마와 법적인 다툼 중이고 그로 인해서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말을 들은 웨이드는 연인이 너무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드는 테일러에게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고 먼저 동거를 제안하게 됩니다. 동거를 하면서 테일러는 웨이드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테일러를 좋게 보던 웨이드의 부모님들, 그녀를 겪어보면서 점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일 큰 이유는 아이들을 2씩이나 데리고 있는 테일러가 정작 아이들의 양육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엄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데 어째서 테일러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녀가 웨이드와 함께 살면서 상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웨이드는 투잡을 띄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고치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돼지고기를 배달하는 정육 쪽 일도 열심히 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웨이드에게 테일러는 고작 푼돈을 벌어서 언제 돈을 모으냐며 자신이 투자를 해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는 트럭과 소를 대량 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일러 자신은 엄마와의 재산에 관한 법적 분쟁 때문에 지금은 돈을 주지 못하니 먼저 빚을 내서 트럭과 소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드는 순식간에 몇 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러저러한 사건들은 많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테일러는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함께한 동창들이 증언해 주었었습니다. 지금까지 테일러가 웨이드에게 했던 말들은 자신이 직접 가짜 휴대폰과 가짜 이메일 계정 등을 만들어 지어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부잣집 상속녀도 아니었고 엄마와의 분쟁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가족들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탁 주변에 웬 아기 용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갑자기 이건 무슨 물건이냐라고 물었더니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웨이드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댓글을 친구들이 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5년 테일러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자궁 절제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임신 소식조차도 거짓이었습니다. 다만 웨이드와 가족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임신을 한 테일러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 테일러가 임신을 했다고 밝힌 그 시기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열심히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다니며 임산부 역할을 하고 지냅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임산부 본인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는 산부인과 밖에 웨이드를 기다리게 하고서는 진찰실에 들어가 진찰을 받지 않고 환자들이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씩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간호사들이 말을 붙이면 아이의 아빠가 파병을 갔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등 항상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테일러는 아이의 태명을 크랜시라고 짓고 웨이드와 함께 임산부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가짜 임신 테스트기 등을 구입해서 웨이드를 속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배에서 태동을 느낄 수는 없었죠. 웨이드와 웨이드 가족들은 그녀의 임신을 드디어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테일러가 다니던 산부인과에 확인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산부인과에서는 개인정보이므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이상한 연락을 받은 산부인과는 생각하게 됩니다. 테일러라는 환자는 아기에 관해서 진찰을 받으러 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임신으로 인한 뱃속 태아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지역의 모든 산부인과에 전화를 돌려서 테일러라는 여성이 9월쯤 방문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연락을 해두게 됩니다. 왜 방문을 하는가?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서요. 그 후 임신을 하지 않은 이 테일러는 젠더리블 파티를 열면서 아기의 성별을 이야기하며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의 나날을 보내던 중 테일러의 출산일이 다가옵니다. 테일러는 9월에 출산 예정이었고 제왕절개 수술을 예약했었는데 그녀는 10월로 출산일을 변경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친구. 테일러는 평소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는데요. 2019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건 행콕이라는 친구를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레건입니다. 취미생활로 사진 찍기를 가지고 있던 테일러가 레건의 결혼식 사진을 찍어줄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몇 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레건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몇 년간 연락을 끊었던 레건에게 연락해서 자신도 딸을 임신하고 있고 너와 출산 시기가 비슷하다며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산일쯤에 레건에게 임신 선물을 주고 싶다며 주소를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레건이 사는 곳까지 알아낸 테일러는 아기를 위한 선물과 스타벅스 음료를 사서 방문했고 그들은 수다를 떨며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22년 10월 9일 테일러의 출산일입니다. 웨이드는 정육 운반 때문에 새벽부터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갈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출산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레건의 이웃집 아주머니는 레건의 강아지가 집을 나와서 길에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집 아주머니는 레건의 집을 살펴보다가 주차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문단속을 잘 하던 레건. 그러나 그날은 주차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웃은 레건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건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또다시 아내 레건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레건 남편은 근처에 사는 장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잠시 후 레건의 엄마는 딸의 집에 도착했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피가 흥건한 거실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숨져있는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란 엄마는 바로 911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임산부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 현장보다 피가 더욱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3살짜리 손녀는 2층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출동한 소방관은 엎드려 있던 레건의 몸을 돌려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녀의 뱃속에 있어야 할 35주 차의 태아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예리한 칼을 이용해서 배를 갈라 태아만 꺼내간 것입니다. 피해자 레건의 상태는 목이 졸리고 구타를 당하고 칼에 의해서 여러 번 찔린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10월 9일 오전 10시. 교통경찰은 텍사스 도로에서 과속을 하고 있던 한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차 안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태아를 안고 운전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피가 범벅인 채로 말이죠. 여성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갓길에서 자신이 아이를 출산했다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여자. 교통경찰은 급히 그녀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태아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태아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피범벅이 된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진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방금 출산한 흔적은커녕 임신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한 산부인과에서 9월쯤 태아가 납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라는 연락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또한 근처에서 한 임산부가 살해당했고 뱃속 태아가 없어졌다라는 범죄 소식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결국 테일러는 검거됩니다. 병원에 자신의 아이를 보러 온 남편 웨이즈도 공범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던 중 테일러가 인터넷을 통해 임산부인 척하는 방법, 35주차 아이를 꺼내는 방법 등등 범죄와 관련해서 수많은 검색을 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끝까지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고 자신을 스스로 변호합니다. 자신이 가짜 임산부인 척 했던 것은 레건에게 이미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레건이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었는데 출산일 당일 갑자기 말을 바꾸어 도와주지 않겠다고 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2022년 12월 테일러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텍사스는 아직 사형제도가 있는 주였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테일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텍사스에서 7번째 가는 여성 사형수가 되었습니다.